영화로 본 카프카의 변신.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영화로 다시 태어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괴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소설이 어떻게 스크린 위에서 재해석되었는지 그 과정과 의미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카프카의 변신은 1915년 발표된 이래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 중에서도 영화는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영화 변신을 다루면서 원작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영화가 지닌 독창성과 메시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나아가 이 작품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카프카의 원작 소설 변신은 한 남자가 어느 날 아침 끔찍한 벌레로 변해버린다는 충격적인 설정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외판원이었지만 벌레가 된 후 가족에게 혐오와 부담의 존재로 전락합니다. 이 소설은 인간 소외, 가족 해체, 사회적 부조리, 그리고 존재론적 불안이라는 심오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원작의 심오한 주제의식과 카프카 특유의 어둡고 불안한 분위기를 영화는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우선 영화 변신을 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변신이라는 작품이 너무나도 강력한 상징성과 보편적인 주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감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원작을 해석하고 각색하여 다양한 영상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하나의 영화를 지칭하기보다는 변신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영화적 시도들과 그 안에 담긴 공통적인 메시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만약 특정 영화 버전을 언급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 2002년 발레리 폴리시코프 감독의 러시아 영화 변신이나 1975년 얀 슈방크마이르의 단편 애니메이션 그레고르 잠자와 같은 작품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변신의 주제의식을 차용하거나 오마주한 수많은 작품들이 존재하며 각각의 작품들은 시대적 배경과 감독의 철학에 따라 원작을 새롭게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다채로운 시도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저마다 다른 시대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카프카의 메시지를 자신들만의 언어로 번역하고 재구성했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접근 방식은 카프카의 변신이 지닌 보편적인 호소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들은 원작 소설의 핵심적인 줄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시각적인 미장센과 연출을 통해 카프카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의 모습은 감독의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집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실제 곤충과 유사한 형태의 거대한 벌레로 또 어떤 영화에서는 기형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충격과 함께 원작의 혐오감과 그레고르의 비참함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이러한 시각화는 단순히 끔찍함을 넘어서 인간의 존재론적 위기를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한 그레고르가 갇히는 방의 음습한 풍경, 가족들의 냉담하고 절망적인 표정,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황폐해져가는 집안의 모습 등은 모두 시각적인 상징으로 작용하여 원작의 소외감과 절망감을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점차 파괴되어가는 그레고르의 삶은 현대인의 고독과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메타포가 됩니다. 원작과의 비교는 영화 변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원작 소설은 그레고르의 내면 심리와 가족 간의 미묘한 심리적 변화를 주로 다루며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반면 영화는 이를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요소로 전환하여 훨씬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감각적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소설에서 독자의 상상에 맡겨졌던 그레고르의 벌레로서의 모습은 영화에서 구체적인 형상으로 제시되며 이는 원작이 주는 막연한 불안감을 직접적인 시각적 충격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의 움직임, 그의 숨소리,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은 관객들에게 원작 이상의 생생한 공포와 연민을 안겨줍니다. 또한 영화는 원작에 없는 새로운 장면이나 인물을 추가하여 메시지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원작에서 다소 내면화되어 있던 가족 구성원들의 갈등은 영화에서 더욱 극적으로 표현되거나 그레고르의 과거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그가 왜 그렇게까지 가족에게 헌신했는지, 그리고 그의 변신이 단지 육체적인 변화가 아닌 심리적, 사회적 변화의 결과물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레고르의 내면적 갈등을 외부의 목소리나 상징적인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관객들이 그의 고뇌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각색은 원작의 메시지를 현대 관객들에게 더욱 선명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는 감독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변신이 지닌 독창성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카프카의 원작 자체가 인간이 벌레로 변한다는 충격적인 설정으로 독창성을 인정받듯이 영화 또한 이 설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서 오는 강렬한 독창성을 지닙니다. 영화는 그레고르의 변신을 단순히 물리적인 변화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소외감,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의 무력감, 그리고 인간성 상실에 대한 은유로서 기능합니다. 영화는 이 비현실적인 설정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인간의 고통과 사회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후 겪는 가족들의 냉대와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보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기능으로서의 가치를 잃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박탈당합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사랑이나 유대감이 아닌 오직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받는 현대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비판적인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또한 인간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외모, 능력, 사회적 지위가 인간을 규정하는 전부인가? 아니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어떤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가?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와 감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을 통해 영화는 우리에게 인간성의 진정한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육체가 변해도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유지하려는 그레고르의 처절한 노력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변신이 지니는 현대적 의미에 대해 논해볼 차례입니다. 카프카의 변신은 발표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아니,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그 의미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는 카프카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압력을 개인에게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요합니다. 이러한 압력 속에서 개인은 종종 하나의 주체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이나 소모품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레고르가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결국 버려지는 모습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비극적인 소외를 상징합니다. 능력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개개인의 가치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창출하고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는지에 따라 냉정하게 평가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레고르의 변신은 곧 무능력해진 개인의 실패이자 사회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하며 이는 현대인이 항상 느끼는 불안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의 고립과 소외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수많은 관계망 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의 모습은 그레고르가 방 안에 갇혀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과 기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그레고르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존재론적 불안과 고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우리 사회의 단절된 소통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나아가 영화는 정체성이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재정립해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오가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때로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후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듯이 현대인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 의미를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의 요구에 맞춰 변신하려 애쓰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비극은 카프카의 작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이유이며,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적으로 영화로 재해석된 카프카의 변신은 단순한 고전의 재현을 넘어섭니다. 이는 원작이 지닌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현대적인 감각과 시각적인 언어로 번역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깊은 사색을 유도합니다. 변신을 모티브로 한 수많은 영상 작품들은 카프카의 어둡고도 예리한 통찰을 계승하며 인간 존재의 부조리함과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영화 변신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간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 답을 찾아나가도록 독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카프카의 변신은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